자, 푸는 거는 쉬운 거부터 푼다 그랬어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18번, 19번 풀고 그 다음에 내용일치, 도표, 포스터가 몇 번이니 25번부터 25, 6, 7, 8번 풀고 그 다음에 어법이랑 어휘 건너뛰고 35번 풀고 40번 풀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43, 4 풀고 우리가 거기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20번 대로 돌아오는데 왜 20번 대를 스킵하냐면 20번 대는 비교적 쉬운데 그 중에 한 문제 정도가 킬러 문제일 수 있다고, 시간을 좀 많이 뺏는 문제일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21번 문제, 밑줄력 문제는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어렵게 생각하는 거고, 그거 말고 21번 문제 말고 보통 22, 3, 4에서 어떤 게 될지 몰라. 한 문제가 킬러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건너뛰고 가는 거야. 쉬운 거부터 먼저 푸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21번 문제를 제외하고 20번, 22번, 3번, 4번은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고 제목 문제, 제목을 묻거나 요지를 묻거나 주장을 묻거나 이렇단 말이야. 그렇지? 제목을 묻거나 주제를 묻거나 또는 요지를 묻거나 주장을 묻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니? 그 지문의 주제가 뭐냐를 묻는 문제랑 동일한 문제예요. 그렇죠? 유형만 달라질 뿐. 그러면 20번 때 여러분들이 숙제 용지를 보면 알겠지만 문장이 많아도 8문장, 적으면 5문장 정도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치 현아야? 번호 그치? 5문장에서 8문장 내외일 거라고. 그러면 일단 21번은 좀 이따가 할 거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 5문장이나 8문장 이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장을 펼칠 거야. 그러면 어떤 주장을 펼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문장이 쓸데없는 문장은 없을 거라고. 다 중요한 문장일 거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빈칸 추론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주제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제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 때 뭔가 그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걸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린 문장이 주제문인데, 주제문이 없더라도 논리적 흐름으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들어가. 이름이 뭐더라 너? 김준기. 준기? 안 좋아. 늦지 마. 네. 문자는 갔어 엄마한테. 고기 튀겨야 돼. 이거 건드리면 안 되니까. 아, 네가 정훈이 친구구나. 네. 정훈이가 그거 간 거구나. 일본에 간 거구나.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래서 주제문이 없을 수 있다고요. 특히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주제문이 없는 지문들이 많아. 보통 한 매번 모의고사 때마다 2문제나 3문제 정도는 주제문이 없어. 그래서 주제문이 없으면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그 사람의 얘기하는 논리를 따라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 그럼 결과적으로 문장을 읽을 때 그냥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뭐니? 논리적인 판단까지 필요하다고요. 예컨대 가장 흔한 거가 통념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국어학원 같은 거 다니면 국어에서 통념을 많이 쓰는데, 통념이 뭐냐면 태영아, 사람들은 너보고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해. 사람들이 뭐뭐다라고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뭐뭐라고 얘기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통념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내가 얘기했을 때, 야, 사람들은 너보고 농담이니까 충격 받지 말고, 야, 사람들은 너를 잘생겼다라고 얘기해 라고 내가 얘기를 하면, 네가 잘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니 못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니? 그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통념은 다 틀렸나? 그건 아니지.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이 내 생각과 똑같다, 내가 주장하는 바다, 그러면 통념의 형식을 통해서 말하진 않죠. 내 생각에 넌 잘생겼다고 생각해. 그럼 그건 본인의 생각이죠. 그런데 사람의 통념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내 생각과 틀릴 때 어떤 표현, 통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문을 읽고 사람들은 뭐뭐라고들 한다라고 지문을 읽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해? 작가의 주장은 이거와 다르구나 라고 판단하고 들어가라고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거를 껌껌이, 야, 이런 표현은 이런 표현이고 이거는 이런 표현이고 이거는 이런 표현이야, 그 껌껌이 무슨 공식 암기하듯이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언어라는 건 내가 똑같은 표현이라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정말 수만 가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그걸 마치 공식화하고 패턴화 시켜서 이런 표현들은 이걸 의미하고 저런 표현은 이걸 의미하고, 그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다? 많은 독서량이 필요해. 왜? 독서를 통해서 그 행간을 읽는 연습들을 해야 된다고. 이런 표현을 써놓고 그 행간의 의미가 뭔지를 간파하는 그런 어떤 논리력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영어도 마찬가지야. 무슨 이해되시죠? 게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20번째 지문은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해. 왜냐면 생각해봐. 짧으면 5문장, 길면 8문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 하나 소모되는 문장은 없다고요. 그 문장 속에서 소모되는 문장이 없는데, 그러면 첫 문장이 뭐냐면 주제문이 아니더라도 화두를 던지는 문장일 거야. 그 문장.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할 건데 그 어떤 얘기에 대한 첫 문장은 화두를 던지는 문장이기 때문에 첫 문장이 정확하게 제대로 해석이 돼야 지금 얘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간파할 수 있는 거라고. 첫 문장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되면 이 지문이 뭐에 관련된 얘기인지 내가 뭘 찾아야 될지 분간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첫 문장은 정확하게 해석해라. 그게 주제문이든 아니든 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0번 때 21번은 좀 이따 할 거고 20번 때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거 한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유형은 똑같다 그랬어. 자, 20번은 다 맞았을 거고. 손 들어보자. 20번 틀린 사람 손. 없어? 22번, 23번, 24번, 24번 다 맞았고 다시 21번, 22번, 23번. 뭐랄까 23번하고 22번 많이 틀렸는데 22번, 2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3번 23번 틀린 사람 손. 틀린 이유 알겠다. 첫 문장 제대로 해석 안 됐다. 첫 문장의 해석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뭔 얘기하는지 몰라. 지원아, 첫 문장에 are involved in 뜻이 뭐니? 포함됐다가 아니라 관여하다, 참여하다. 지난 시간 했죠. involved in. 지난 시간인가? involved in. 그러니까 해석이 첫 문장 해석이 잘 안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자, 가보자. 그러니까 선생님 숙제할 때 선생님이 단어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 좀 해줄 때 그런 것까지 공부해라. 해석만 하지 말고. When two people are involved in honest and open conversation. 좋습니다. 두 사람이 솔직하고 공개된 대화에 참여할 때, 관여할 때. 지난번 다시만 했습니다. 이거 어디에 참여하다, 관여하다, 참여하다, 관여하다. There is back and forth flow information. 정보의 뒤, 앞으로의 흐름이 있습니다. It is a smooth exchange. 이것이 부드러운 어떤 대화입니다. exchange는 교환이라는 뜻인데 그냥 어떤 물건의 교화가 아니라 대화의 교환을 의미해요. 그래서 대화라고 해석하는데 이것이 부드러운 교환입니다. 대화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나도 몰라. 읽은 지 오래돼서 지금 뭐 얘기하는지 몰라. 어쨌든 지금 뭐니 소통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싶은 거네. 그렇죠? 조금 더 볼게. 뭐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Since each one is drawing on their past personal experience. 요 단어도 어렵죠. 의존하다입니다. 의존하다, 활용하다. 의존하다, 활용하다. Draw on. 각각의 사람이 그들의 과거의 개인적인 경험을 의존할 때, 센스는 때겠네. 아니고 때가 아니라 때문에, 미안해. 각각의 한 사람이 그들의 과거의 경험을 의존하기 때문에 The pace of exchange is as fast as memory. 그 대화의 속도는 as fast as memory, 기억만큼이나 빠릅니다. When one person lies, 한 사람이 거짓말할 때 their responses will come more slowly. 그들의 반응은 더 느려질 것입니다. Because the brain needs more time. 뇌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to process the detail of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의 세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필요하기 때문에
뭐보다 than to be close to all the fact. 저장된 사실을 회상하는 것보다. 아하! 이거네. 맞네. 선생님 처음에 생각했던 거. 부드러운 지금 대화,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어떤 대화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면 속도는 더뎌질 수밖에 어디 갔어? 속도는 더뎌질 수밖에 없어. 왜? 뭔가 새로운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As they say. 아직 몰라 주제가. As they say. 그들이 얘기할 때 timing is everything. 할 때가 아니라 뭐뭐 하듯이겠네. 그들이 얘기하듯이 timing, 시기적절성은 timing 또는 시기는 모든 것입니다가 아니라 여기서 everything은 중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하다. 타이밍은 시기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뭔가 반응을 보이는 것, 그건 되게 중요하다고요. 현아야, 아니다, 여자는 안 되겠다. 준기야, 수영한테 저 잘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봐. 너 나한테 아니 영어로 물지 말고 한국말로 물어봐. 저 잘생겼습니까? 물어봐. 그게 말이지. 잘생겼어. 이건 뭐라는 얘기야?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지원아, 잘생겼냐고 나한테 물어봐. 선생님 저 잘생겼습니까? 물어봐. 너 잘생겼어. 이건 뭐니? 나의 솔직한 마음이란 얘기죠. 뭔가 거짓말할 때 뭔가 새로운 정보, 사실이 아닌 사실을 뭔가 가공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에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더뎌진다는 얘기잖아.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쵸? 여기서 지금 다루고 싶은 얘기는 뭐니? 저거네요. smooth exchange. 부드러운 대화. 근데 뭔가 거짓말을 할 때는 딜레이 된다는 얘기죠. 시간이 지체된다는 얘기죠. 조금 더 볼까? You will notice the time lag. 나오네요, lag. 너는 시간 지체를 목격할 것입니다. 뭐 할 때? When you are having a conversation with someone. 네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뭐 하고 하는? He who is make things up. make up 그러면 무엇을 구성하다라는 뜻이야. 구성하다, 무엇을.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하는 거니까 뭐니? 말을 만들고 있는 거죠. 뭐 할 때? As they go. 그들이 진행할 때. 그래서 진행하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들이 뭔가를 진행할 때 상황을, 말을 만드는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너는 뭐니? 시간 지체를 목격할 겁니다. 색칠하세요. 타임랩. 그럼 정답 뭐니? 대화가 뭔가 거짓말을 할 때 시간 지체가 되는구나.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네. 주제문이 있습니까? 없어. 딱 한 문장이 뭐가 이게 주제문이다라고 할 게 없어. 내용의 흐름 가지고 지금 판단하셔야 됩니다.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 무슨 이해되시죠?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1번이죠. Delayed responses as a sign of lie. 거짓말의 신호로서 지체되는 반응. 그게 주시죠. 이해됐죠? 이건 좀 까다로웠는데 쉽지는 않았네. 되셨죠? 유형은 똑같습니다. 22번이든 23번이든 22번이든 유형은 똑같아요. 첫 문장을 잘 읽고 지금 이 글은 뭐에 관련된 글인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되셨죠? 21번 넘어갑니다. 자, 21번은 밑줄형 문제인데 밑줄형 문제는 무조건 밑줄부터 먼저 읽고 들어갑니다. 자, 밑줄은 뭐에 관련된 거냐면 주제에 대한 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너무 비유 표현이 뭐였는지 너무 집착하진 마시고요. 그냥 대충 감만 잡으면 됩니다. 너무 이건 지금 뭘 비유한 거지? 라고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 비유적인 어떤 표현들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주제가 흐려질 수 있으니까 그냥 밑줄 들어간 문장 자체, 밑줄이 여기 있는데 밑줄 들어간 문장은 지금 앞뒤로 더 있잖아, 그치? 앞뒤로 좀 더 읽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되고 어쨌든 밑줄은 뭐와 관련된 얘기다? 주제와 관련된 얘기다라는 생각으로 주제를 찾을 생각만 하면 됩니다.
너무 어떤 것을 비유했는지 비유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 무슨 얘기 이해되셨죠? 그래서 밑줄용 문제는 밑줄 문장부터 먼저 읽는다. 자, 밑줄 문장부터 봅니다. 자, 밑줄이 once부터네. 봅시다. Once you have worked that out. work out, 뭐 실행하다, 처리하다 이런 뜻이겠죠? 일단 once, 일단 뭐뭐 하면 once you have worked that out. 일단 네가 그것을 처리하고 나면 it's time, 시간입니다. transit from the tense to the future tense. 그것을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translate, 번역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됩니다. 일단 네가 그것을 실행하고 나면 시간입니다. 그것을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번역할 시간입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럼 이 글의 주제가 뭔지 판단하면 되겠다. Get past. The Irish I hadn't done that. Get past.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그냥 넘어가자고요. 여기서 get은 얻다가 아니야. get past라고 읽자. 좀 이따가 뜻은 알려줄 거야. Get past. Get past 해라. The Irish I hadn't done that.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반응을 get past 해라. 이건 문법이 되게 중요하죠. Irish 표현. Irish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 예를 들면 I wish 블라블라블라 라는 표현은 뭐뭐라면 좋았을 텐데 뭐뭐라면 좋을 텐데 라는 표현인데 이건 어떤 느낌일까? 어떤 느낌일까? I wish 가정법 중학교 3학년 때 안 배우는구나. 혹시 아니? 예를 들면 자, 이런 경우가 많이 씁니다. I wish 표현은 내 여자친구가 지금 파리에 있어. 아, 매일 전화통화만 하니까 되게 불편해.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죠. 막 근데 지금 여자친구가 파리에 있는 여자친구가 지금 되게 아프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 내가 지금 새라면 당장 파리로 날아가면 좋을 텐데. 그게 I wish 표현이야. 어떤 느낌이니? 준기야? 그건 가정법이니까. 이게 좀 가정법이야.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떤 느낌이냐고. 유감이다. 유감의 표현입니다. I wish I hadn't done that.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반응을 get past 해라. 그럼 get past 내가 지금 영어로 그냥 읽었어. 근데 get past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좀 더 볼게. If the disappointment, 만약 실망이 뭐고 있던 you are feeling, 네가 느끼고 있는 실망이 is linked to the exam, 시험과 연관되어져 있다면 is linked to 뭐뭐와 연결되다, 뭐뭐와 연결되다, 시험과 연결되어 있다면 연결되다, be linked to 뭐 하고 있는 you didn't pass, 네가 통과하지 못했던 꾸며주죠. 관계대명사 여기 위치가 생략됐으니까 나중에 관계대명사 문법에 대해서는 이따가 참여문 때 할 거야. 네가 패스하지 못했던 그 시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감정이, 실망의 감정이 왜? 뭐 때문에? Because you didn't study for it. 네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a job, 일과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or 세모 치고요. 병렬 구조죠. 현아야, 뭐랑 병렬 구조일까 이거? 이그제인가 병렬 구조죠? 그쵸, 명사니까. 근데 아까 이그제는 어떻게 해석했니? 시험과 연관되어져 있다면이라고 해석했죠. 그러면 병렬 구조도 해석을 맞추는 거야. 일과 연관되어져 있다면 이런 식으로. 왜? 여기 원래 뭐가 써줘야 되는데 is linked
to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반복되니까 생략된 거야. 그러면 실제로 해석은 어떻게? 해석도 이그전 해석했던 것과 똑같이 맞춰주는 거야. 다시 한번. 네가 느끼는 감정이 그 실망감이 시험과 연관되어 있다면 이러이러이러한 혹은 일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야. 뭐 했던 you didn't get 네가 얻지 못했던 because you said all these silly things at the interview 면접 시에 네가 어리석은 것을 얘기했던 것 때문에 네가 얻지 못했던 그런 일과 관련되어 있다면 혹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면 요거 마찬가지야. 병렬 구조죠. 뭐랑 병렬 구조? 잡이랑 병렬 구조니까 연결되어 있다면 말 붙여야 되겠죠. 사실은 요 문장이 주제야. 근데 구조가 복잡하니까 제대로 안 읽히니까 못 푸는 거라고요. 이거. 뭐 했던? You didn't impressed. 네가 인상을 주지 못했던. 뭐 때문에? Because you took entirely the wrong approach. approach는 접근법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완전히 잘못된 접근법을 취했기 때문에 네가 인상을 주지 못했던 그런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면 accept that is happening now. 명령문이네. 끝. 겟패스트 몰라도 안다고요. 명령문이야. 그것이 이제 발생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이해되셨죠? 자, 명령문이야. 어떤 주제문, 어떤 문장에서, 짧은 문장에서 명령문이라는 건 어떻게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놈이죠. 해야 한다라는 어떤 표현들이 되게 많아. need to, should, must, 명령문 등등등의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 뭐뭐 해야 한다는 표현이 뭐니? 그 사람의 주장이요, 그 사람의 주제죠.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해야 한다의 표현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셨다가 그렇게 읽으면 느낌 딱 온다고요. 지금 이 사람은 뭐 하는 거니? 과거에 못했던 거에 집착하지 마라. 그걸 이미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받아들여라. 그 얘기죠. 끝났다. 밑줄 뭐니? 그것을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바꿔 트랜슬레이트 번역해라라는 얘기 뭐니? 앞으로 나아가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먼저 읽으니까 그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밑줄을 먼저 읽지 않고 그냥 쭉 읽다 보면 결국 밑줄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밑줄을 읽고 나서 읽으면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느낌이 온다고요. 그거 가지고 잡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get past가 뜻이 뭐니? past는 무엇을 지나. 뭐라고요? past는 무엇을 지나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적을게요. get past. 무엇을 지나가다 수고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니? 지난 일에 과거에 네가 잘못했던 실수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앞을 내다봐라. 뭔가 개선하려고 노력해라. 그 얘기겠죠. 지연이 틀렸죠 이거? 몇 번? 2번이죠? Get over regret, 후회란 뜻이고요. Plan for the next time, 다음을 위해서 계획하라. Get over, 넘어가라. regret, 후회를 넘어가라. 그리고 and plan for the next time, 다음을 계획해라. 간단하죠? 끝까지 다 읽어도 되죠? 그러니까 끝까지 다 읽어도 되는 이유는 밑줄을 읽고 여기에 나는 집착하지 않았어. 그렇죠? 그냥 이런 말이구나 라고 읽으면서 논리적으로 판단하면서 읽은 거죠. 겟패스트 처음에 몰랐죠? 몰라도 요 부분, 두 번째 문장 요 부분의 구조가 좀 복잡해서 그렇지 문법에 맞게끔 정확하게 읽으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그래야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알아야 이 말이 주제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명령문이기 때문에 주제문이라가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까 이 말이 주제문인 걸 판단이 가능한 거죠. 한 문장 더 읽어볼게. The only valuable I wish I hadn't done that.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라는 것의 유일한 가치는 is that 입니다. You will know better. 네가 더 잘 알게 될 거야. What to do next time.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더 잘 알 거야 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대한 후회는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뭔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거는 일어난 것으로 accept, 받아들여라. 그 얘기하는 거죠. 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니네는 좀 빠르네. 빠르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22번 틀린 사람 누구지? 둘이었죠, 그쵸? 2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20번 때까지만 할 생각이었으니까. 다음 글의 요즘 마찬가지입니다. 첫 문장 제대로 읽어보면 됩니다. If you care deeply something, 여기서 deeply는 깊게가 아니야. 깊게가 아니고 매우. If you care deeply about something, 네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매우 신경 쓴다면 또는 걱정한다면 You may place greater value on your ability. 너는 너의 능력에 대해서 더 큰 가치를 place, 둘지도 모릅니다. 뭐할? To concern, to succeed in that area of concern. 그 concern, 관심사라는 뜻입니다. 그 관심사의 분야에 성공하는 너의 능력에 더 큰 가치를 둘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핵심 얘기가 뭘까? 핵심 어구를 잡기는 좀 그거 하는데 일단 좀 더 읽어보자. 먼저 성공과 관련된 얘기인 것 같다.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겠는데 성공과 관련된 얘기인 것 같다. 그래서 볼게. The internal pressure, 그 내적인 압박감이 You place on yourself, 네가 네 자신에게 둔, 보여주죠? 네 자신에게 둔 그 내적 압박감이 뭐 하기 위해서? To achieve or do well socially, 성공하기 위해서, achieve, 뭔가 달성하기 위해서 혹은 사회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너 자신에게 네가 둔 사회적 압박감은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is normal and useful, 일반적이고 유용해. 그러나 동그라미 별표. 그러나라는 표현이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 순서 삽입 문제에서 however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순서 삽입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주제 요지 문제 풀 때도 그러나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뭔가 얘기를 꺼내 나가기보다는 뭔가 다른 얘기를 하다가 뭔가 반전을 주는 곳, 그게 그러나인데 거기서 본격적으로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번 잘 읽어볼게. 그러나 when you doubt your ability, 네가 너의 능력을 의심할 때 뭐하는 그 지역에서 성공하는 그 능력을 의심할 때 that are important to you, 너에게 중요한, 지난번에 했죠 선생님이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하는이라고 해석하라고. 너에게 중요한 그 분야에 성공하는 너의 능력에 의심할 때 your self-worth suffers, 너의 자기 가치는 고통받습니다. 이거 얘기하나 보다. 색칠하시고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 뭐 할 때? 네가 너의 능력을 의심할 때? 앞에 거는 쓸데없는 얘기고요. 내가 뭔가 성공하려고 할 때 너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 굉장히 많은 압박감을 가하는데 그건 압박감을 가하는 건 유용하대. 그리고 그냥 일반적이래. 그러나 그렇게 너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면 자존감도 손상을 받는다는 얘기죠. 좀 더 볼게 무슨 얘기하는지. Situations are uniquely successful for each of us. 상황들은 독특하게 우리 각각에게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뭐에 기반해서? Based on whether or not they activate our doubt. 그들이 우리의 의심을 얘는 활성화시키다. 그들이 우리의 의심을 활성화시키는지 아닌지에 기초하여 우리 각각에게
독특하게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끝났네. 끝났네.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니? 어떤 경우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끼치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좀 두 문장이 뭐 얘기하는 거니? 의심을 품게 되면 스트레스가 있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건 스트레스가 있는데 자연스러워. 그런데 의심을 하게 되면 자기 가치가 고통받고 결국 뭐니? 그것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지. 그들은 누구냐면 상황이야. 상황이 우리의 의심을 활성화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하는지, 나 자신에 대해 가치에 대해서 또는 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그 상황은 스트레스가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는 얘기지. 한 번 더 해볼까? It is not the pleasure to perform. 태윤아, 얘 이시 가리키는 말이 뭐니? 어? to perform이야? 그럼 대신 완전 구조인가? 대신 뒤에 불완전 구조인데 지금 이거? 예, 강조인 겁니다. 천일문이 강조용법까지 한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강조용법 구분하는 것, 강조용법이나 가조신조를 구분하는 법 나중에 또 설명해 주겠습니다. 강조용법이니까 얘는 어떻게 바로라고 해석해야 되죠. 강조용법일 땐 바로라고 해석하시고요. 뒤에 that은 뭐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강조용법 설명은 하루 정도면 되고 천일문에서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강조용법하고 가져진 주어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선생님이 수업할 수 있도록 할게. 수행하려는 것에 압박은 아닙니다. 뭐 하는 것이 너의 스트레스를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수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압박감. 스트레스를 만드는 건 수행하려는 아까 압박감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수행하려는 것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 아니라 결국은 뭐니 뒤에 오히려 is the self-doubt. 마찬가지 강조용법입니다. 바로 자기의심입니다. 뭐 하는 것이 너를 성가시게 하는 것은 지금 이만큼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떤 분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뭔가 재촉하고 하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데 그건 자신 스스로에게 압박감을 주는 건 자연스럽고 때로는 도움이 되는데 하지만 자기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을 주는 건 결국 뭐니?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강조용법으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렇게 너를 성가시게 힘들게 하는 건 자기의심이다.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이거죠. 강조용법을 쓴 표현은 왜 그래? 뭔가 강조용법을 통해서 쓴 이유는 그게 주제문이니까 그렇죠. 주제문이니까. 색칠하십니다. 너를 성가시게 하는 건 너 자신의 스트레스다. 물론 여기까지 읽어서 답이 최종적으로 확인됐지만 우리는 이미 이전에서 지금 주제는 이거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었던 거죠. 다만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준비한 겁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죠. 태연아 몇 번? 정답 그래서? 5번. 네가 이걸 틀렸던 거지? 네. 5번이지. 뭐 객관적 판단 이런 것까지는 뒤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자기심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잖아. 그럼 5번이지 뭐. 객관적 판단을 흐린다는 얘기는 뒷부분에 있겠지. 뒷부분. 근데 그것까지 읽어볼 필요는 없죠. 지금 이거는 뭐니? 자기의심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Understand?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한 문제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20번대를 하고 나면 이제 어법 어휘를 갈 건데 어법은 그냥 내가 간단하게 풀어줄 거야. 15분에 끝나는 거지. 15분에. 맞지? 2시 15분. 어법 문제 틀린 사람 손?
여긴 다 맞았어? 어법 문제 다 맞았어? 가빈아, 넌 어법 문제 어떻게 풀었니? 그래 쭉 읽으면서 느낌 딱 걸린 거 틀린 거 이렇게 표시했니? 네.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해석은 했죠? 해석은 안 했고 쭉 읽으면서 느낌 나는 거. 지금 이게 3월달 거라 쉬운 거라서 얼핏 맞았을 텐데 어법 문제는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해석하는 거 아니고요. 물론 해석은 전혀 안 하냐 그렇진 않아. 필요한 경우에는 해석을 해야 돼. 어법 문제는 구조 파악이에요. 구조 파악, 구조 분석. 구조 분석하고 해석은 최소화하는 겁니다. 뭐 이게 주제를 묻는 거 아니잖아. 주제를 묻는 게 아닌데 뭐 처음부터 쭉 읽어. 그럼 구조 파악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선생님이랑 내신하는 친구들은 내신하면서도 연습을 할 거고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클리닉 수업이랑 원래는 여러분들 주 2회 수업이야. 주 2회 수업인데 방학 때 지금 윈터스쿨 개념으로 지금 월수금 하는 거고 나중에 정규 수업할 때는 아마 월수 화목 그렇게 2번 할 건데 모르겠어. 이제 원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는 클리닉 수업이라 그래갖고 일종의 부충 수업 개념으로 각각 내신 담당하는 선생님이 내신하는 애들 데려다 놓고 따로 필요한 것들을 할 건데 나는 정해져 있어. 1학년 때는 문법, 2학년 때는 영작. 나는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1학년 때 중간고사 끝나고 아마 문법을 좀 할 건데 자 어떻게 푸는지 잘 봐. 자 1번을 묻는 거네요. 그 1번을 여기를 묻는 거면 어디서부터 1번 시작이 어디냐? 아 씨발 여기부터 분석 들어갑니다. 들어간 거 해당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1번 들어간 문장부터. 자 접속사에는 세모 칩니다. 세모 치시고요. 동사에는 동사 표시합니다. 그래서 끌어가면서 갑니다. Although there is usually a correct way of building and playing musical instruments. and는 여기서는 holding과 playing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접속사이긴 하지만 세모 치진 않습니다. 세모 치는 접속사는 동사가 있는 접속사만 세모 치면 됩니다. 나중에 이건 연습해 보면 되고요. The most important instruction to begin with 끊고요. is 끊고요. that 세모. They are not toys 끊고요. that 세모 치고요. 마찬가지 여기 and는 세모 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거니까. 여기 접속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and는 세모 안 칩니다. 아예 동사 표시 they must be locked. 자 접속사 총 몇 개 우리가 찾은 거 몇 개? 접속사 3개. 동사 몇 개? 4개. 그럼 기본 구조는 맞네. 왜?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거고요. 동사가 하나 있다는 얘기는 문장이 하나 있다는 얘기고 그건 따로 접속사 필요 없습니다. 동사가 2개 있다는 얘기는 문장이 2개 있다는 얘기고 문장이 2개 있기 때문에 접속사가 반드시 하나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본 구조가 지금 전체적으로 기본 구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대세미줄 쳐져 있으니까 얘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보면 되겠죠. 그들은 장난감이 아니야. 완전하네. 됐네. 그쵸? 됐습니다. 2번 갑니다. Allow 동사 표시하시고요. Allow children time to explore ways handling and playing. 마찬가지 and 세번 치면 안 되죠. 얘 이렇게 변절 구조니까 ing 변절 구조니까 handling and playing the instruments for themselves before slowing them. 마찬가지 얘 세번 치면 안 됩니다. 뒤에 ing니까 동사 하나 기본 구조고요. 동사가 동사 자리네 여기 그쵸? 동사 자리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명령문이니까 그죠? 이상 없습니다. Finding different ways to produce the sounds are 동사 표시 on important states of musical exploration. 동사 자리 맞고요. 자 주어를 찾아야 되겠네. 주어가 sounds가 아니죠. 왜 여기 이렇게 걸리는 거니까. 주어가 누구니? finding이죠. 끝났네? is. 밑에 거 한번 볼까? 어떻게 틀렸는지 한번 볼까? Correct flame. Correct flame comes from the desire. 끊고요. To find the most appropriate sounds quality and find the most comfortable flame position so that 세모 치고요. One can play with control over time. 여기도 세모를 안 쳤는데
여기도 세모를 안 쳤는데 왜 세모를 안 쳤냐면 S 안 붙었죠? S 안 붙었던 얘기는 뭐니? 여기 투부정사랑 병렬 구조인 것 같아, 그죠? 여기 세모 칠 필요 없죠? 투부정사랑 병렬 구조니까 왜? 동사 병렬 구조가 아닌데 어떻게 나왔어? 동사 S 붙었잖아. 동사 병렬 구조면 여기 S 붙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세모 쳐야 되겠지만 세모 칠 필요 없죠? 그래서 뭐니? 여기 동사 표시하시고 전체 구조는 맞네. 동사 하나에 아니 동사 두 개에 접속사 하나. 그럼 이 자리가 동사 자리는 아니냐 일단 첫 번째. 동사 자리는 아니니까 준동사가 와야 될 거고요. 투부정사가 와도 괜찮을 거고요. 이거가 맞는지 틀린지는 해석을 해봐야 되겠네. 투부정사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그런 개념의 투부정사 자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럼 이건 물음표죠. 기본 구조는 맞지만 투부정사인지 아닌지 PP는 확인해봐야 되겠어. 그렇죠? 물음표. 근데 이미 구조상 틀린 건 답이 나온 거야. 구조는 맞죠. 이거는 무슨 이해되니? 그러니까 구조가 맞는지 틀린지부터 먼저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구조가 맞다면 준동사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가 투부정사인지 분사인지 동명사인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법 내용들을 많이 알아야 그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as 세모 치시고요. Instruments and music become 동사 표시 more complex, learning appropriate playing techniques 끊고요. becomes 동사 표시 increasingly relevant. 동사 두 개의 접속사 하나 기본 구조는 맞고요. ly에 지금 밑줄 쳐져 있으니까 부사에 밑줄 쳐져 있으니까 이 자리가 부사 자리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건데 becomes는 몇 형식 동사? 2형식 동사. 그런데 보호가 있네. 형용사 보호가 있네. 그러면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와야 되겠네. 이건 정확하게 맞죠. 따로 생각할 필요 없죠. 그래서 사실 4번이 맞는지 아닌지는 확인, 좀 더 투부정사가 맞는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미 우리는 구조상 틀린 3번에서 답이 나왔으니까 추가 확인 필요 없죠. 3번 거. 해석 1도 안 했죠? 내가 설명하고 일을 했거든. 아까 위에서 대시 맞냐 틀냐는 해석해놨네.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느라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여러분들이 구조 판단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데는 얼마? 길어도 1분이면 됩니다. 이거 다 일일이 해석하느라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했다가 천일만. 오케이, 여기까지.